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7장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거시공동, 은하나선발 회전, 중력렌즈, 미세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에서 우주 기원을 설명했고 제5장에서 우주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제6장에서 은하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제7장에서는 이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00가지 진실이 총동원돼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제안을 하려면 제안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 한 가지가 100가지의 사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100가지 사실은 또 그 100가지 사실이 또 파생이 됩니다. 즉, 한 10,000가지가 있습니다. 10,000가지가 서로 물고 물려가지고, 이거 어떤 한 가지를 제안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거시공동, 은하나선발 회전, 중력렌즈 이거 설명하려면 수많은 그 전제 조건들이 이제 총 투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미양자홀은 회전하고 있다. 이게 제 7장이니까 제 앞장에서 했던 동영상 설명의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6차원 근원 회전 에너지, 6차원으로 회전하는 에너지가 있다. 제4장 근원 우주의 기원 설명할 때 근원 막입자, 근원 멤브레인이 있고 근원 질량 입자가 있고 거기에 6차원 회전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멤브레인입니다.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천이 있는데 천이 직선으로 쫙 뻗어 있고 거기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고 이것이 6차원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력이 얘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양자화를 시킨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지금 이와 같이 세 개가 연속이고 또 세 개가 이렇게 양자화가 돼가지고 숨겨져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회전력. 따라서 암흑물질, 우리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암흑물질은 어미양자홀이고 암흑에너지는 이 어미양자홀이 4차원 회전을 하는 거죠. 왜? 4D니까 4차원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간을 똘똘똘똘 말고 있습니다. 4차원 공간을 막 흡수를 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공간, 빨간색 우리 공간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팽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암흑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래서 어미양자홀이 암흑물질이고 어미양자홀의 회전이 암흑에너지가 되겠습니다. 4D 4차원 회전으로 5차원 막을 4차원 막으로 양자화하여 흡수한다. 이것이 이제 암흑에너지라는 거죠. 제4장에서 이 그림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여기가 어미양자홀이고 여기가 우리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공간이 아톰 두께로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위가 이벤트 호리즌 사건의 지평선이고 여기가 이제 4차원 세계가 되겠죠. 4차원 세계에 막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막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공간을 흡수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똘똘똘 말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3차원 공간화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흡수를 할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좀 단순하게 그렸는데 좀 아주 세부적으로 좀 그림을 그리자면 4차원 세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4차원 세계의 공간을 막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가지고 어미양자홀이 이렇게 똘똘 말면서 이렇게 말면서 이제 4차원 어미양자홀이 4차원의 공간을 이렇게 흡수를 한다는 거죠.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면서 그 공간을 또 방출을 하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 그림을 좀 기억을 이게 핵심 그림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 또 이게 뭐냐 또 이게 뭐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미느냐 이것이 그 전 우주의 전체 방어막 이렇게 전체 방어막이 있고 전체 자기장 이것이 이제 국부 자기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또 이렇게 펼쳐져 있겠죠. 이렇게 이 그림이 이제 그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어미양자홀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 선과 같이 전체 방어막이 이렇게 있고 그 전체 방어막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국부 방어막이 있고 이 국부 방어막이 이것을 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미 양자홀이 그 4차원 세기의 공간을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뺑 전체 방어막을 하면서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이렇게 흡수를 해서 이제 똘똘똘 말게 된다. 이렇게 똘똘똘 말게 됩니다. 말면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X, Y, Z 그 대문자는 직선으로 쫙 뻗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A, B, C는 양자화, 똘똘똘 말려가지고 굴곡지 그걸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세상은 이거니까 X, Y, Z가 직선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알 수 없는 세 개의 차원이 양자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면서 BC 막은 무수한 베타, 감마, 알갱이로 된다. 광자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을 할까? 여기서 X, Y, Z, A, B, C에서 BC 있지 않습니까? BC가 이렇게 양자화가 꼬불꼬불하게 됐는데 그것들이 그 알갱이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 지점에서. 그럼 어떻게 역시 뭔가 하나를 설명을 하려면은 또 다른 거를 계속 설명해야 되니까 제 9장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A가 있죠. 이렇게 A가 있는데 그 속에 B가 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여기 C가 또 꼬불꼬불하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초록색 이게 C를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하여튼 연속이지 않습니까? 뭐 꼬불꼬불하든 근데 얘를 한번 쫙 당겨봐요. 얘를 확 이렇게 당겨버립니다. 당겨버리면 얘가 커팅 자른다는 거죠. 얘가 여기를 확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잘리지 않겠습니까? 절단이 되는 거죠. 절단이 됐다. 그게 이제 똘똘똘 말리면 이렇게 광자, 포톤이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이제 확 잡아 당긴다. 당김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두두두둑 절단이 돼서 무수한 광자가 탄생된다. 네, 그 다음 A막은 비스 속도로 우주 전체를 회전한다. 자, 여기서 이제 BC가 광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X, Y, Z, A. A가 있죠. 이렇게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A막을 이렇게 자기장으로 우주 전체로 A를 쏴 보내는 거 아닌가. 이것이 빛의 속도라는 거죠. 여기서 설명할 때 자기장이 어미 양자홀이 자기장을 전 우주로 쏴 보냅니다. 그게 이제 빛의 속도로 쏴 보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N 자기장, 이것이 여기서는 이제 S 자기장이 되겠죠. N 자기장은 이제 표면을 윗면을 싹 흐르는 것이고 S 자기장은 요 천의 밑면을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거 빛의 속도이다. 그래서 A막은 빛의 속도로 우주 전체를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XYZ가 남지 않습니까? 이 XYZ 이게 우리의 차원이죠. 우리의 차원을 XYZ 막은 육각형 국부 자기장으로 분출되며 XYZ 3D 회전을 한다.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XY 그 막이 이렇게 분출되면서 이게 하나, 뭐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XYZ 막이 첫 번째 이제 분출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밉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죠. 이렇게 밀면은 얘가 이렇게 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을 어미양자홀이 똘똘똘 말고 있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미양자홀은 얘를 당기는 거죠. 말아야 되니까. 근데 XYZ 공간이 이렇게 밀게 됩니다. 그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힘의 평형이 요 거리가 한 1억 광년? 왜냐하면 슈퍼보이드 거시 공동이 이 길이가 한 1억 광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길이도 어미 양자호라고 우리 공간도 한 1억 광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나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3D 회전을 한다. 그 만물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A가 전 우주를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XYZ가 여기 국부 로테이션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하면 그럼 그 옆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맞물려서 이제 회전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옆은 또 이렇게 회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래야지 또 맞물려서 딱 보기 좋게 돌아가죠. 이것이 육각형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각형으로 이제 회전을 하고 있다. 육각형에 대해서는 저 앞동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공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습니다. 우주를 그릴 때. 근데 이게 좀 육각형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N각형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큰 관점으로 볼 때 육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XYZ 뿜어내는 자기장이 육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조, 거시공동, 이게 거시공동입니다. 이게 크기가 1에서 2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1에서 2억. 이게 지금 육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육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각형처럼. 그래서 이 거시공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밑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모양이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블랙홀의 표면은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며, 그러면 이제 우리 물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지구 행성이, 그러니까 물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있죠. 왜냐? 여기가 밀기 때문에. 미니까 결국 이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여기가 가장 요 사이가 중력 레벨이 가장 낮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물질들이. 여기가 가장 낮은 중력 레벨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본다면 여기 텅 빈 데가 여기고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위로 볼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들은 여기 이 테두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두리에 위치하는 거죠. 이렇게 은하들이 XYZ 막이 성장함으로 우주 공간은 팽창된다. 또한 어미양자홀은 성장한다. 여기서 계속 4차원 세계의 그 공간을 계속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계속하고, 그러면은 이거 XYZ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로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성장을 하면 이거 밀어 제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공간이 팽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간이 팽창하는 이유인 것 같고, 거기에 어미양자홀은 할미양자홀을 흡수를 합니다. 여기 어미양자홀은 할미양자홀을 흡수를 하죠. 그러니까 어미양자홀도 팽창을 하고 이 공간도 팽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팽창을 해서 밀어버리니까, 또한 어미양자홀도 이렇게 부쩍부쩍 커지죠. 이렇게. 그러면 진짜로 팽창은 가속 팽창인 이유는, 이거는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뭐 어쨌든 진실은 가속 팽창이라고 하니까,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초은하단 구조가 나타난다. 이게 초은하단.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연결이 쫙쫙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띠로 그걸 초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위에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에도 회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은하들이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은하 전체가 육각형 구조를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쪽에 있는 은하단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야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회전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쪽을 보죠. 이쪽 빨간색 화살표를.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이게 화살표가 자, 이렇게 한번 돌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 방향, 이쪽이죠. 그 주황색 방향으로 이제 거대한 띠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초은하단 구조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은하 필라멘트 구조가 딱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어미양자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세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엄격한 미세 조정.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구조가 뭐 어떤 때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지 않죠. 거의 그대로인, 항상 거의 그대로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말이 되느냐? 양자화된 마그 모양은 초전도체 현상과 동일하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전 우주 스케일입니다. 전 우주의 스케일, 그 크기하고 여기 지금 14장에서 초전도체 현상을 설명하겠습니다. 초전도체고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아주 미시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 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초전도체가 있습니다. 이걸 1종 초전도체라고 하고 이걸 2종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2종 초전도체의 논리가 어떤 거냐? 이 초전도체 전체를 둘러싸는 방어막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막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 국부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둘러싸는 거죠. 초전도체 전체를 둘러싸고 이거를 뚫으면 밑에 국부자기장이 있다는 겁니다. 국부자기장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2종 초전도체는 여기를 뚫는다는 거죠. 이 국부자기장은. 이 모양. 이것이 슈퍼보이드? 여기서 육각형 사이를 뚫는다.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육각형 사이에 위치한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는 거시공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공동. 여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고, 여기 2007년에 60에서 100억 광년 정도 거리에 그 10억 광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0억 광년짜리 거시공동이 뻥 뚫렸습니다. 2015년에 30억 거리에 18억짜리 크기 사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뻥 뚫렸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뚫렸으면 얘는 왜 동그라미냐는 거죠, 이게. 정확히 동그라미. 그럼 이 속에 암흑 물질이 있다? 암흑 에너지가 있다?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2개가 관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북제트, 여러 번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북제트고 이게 남제트가 되겠습니다. 이 2개의 이게 크기가 즉 외부 물질이 4차원 물질을 흡수를 해서 미세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압력이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미세 조정 뚫는 놈은 이렇게 툭 하고 우리 공간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뭐 대부분이 못 뚫습니다. 그게 조건이 돼야지 우리 공간으로 딱 침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계속 물질은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다음 여기 있던 것도 계속 이쪽 방향으로 계속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압력, 이 적정 압력이 빵빵해지면 제트로 확 분출이 되는 겁니다. 이 제트로 분출이 될 때 얘네들을 공간을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양압이고요. 여기가 속도가 아주 강하니까 음압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간이 밀어 제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밑으로 떨어져야죠. 이렇게. 즉 여기에 위치를 못한다가 아니라 밑으로 여기에 위치했던 것들이 밑으로 은하들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없다는 겁니다. 은하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 은하들이 없다. 그럼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게 Z입니다. Z.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0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300억 광년. 그러면은 한 10분의 1? 뭐 한 20억? 20억에 한 2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또 Z니까 동그라미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20억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억짜리, 이것이, 18억짜리, 이거 10억짜리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지금 Z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Z가 발생하는 중이니까 동그라미로 나타나는 거고 얘는 Z가 멈췄습니다. 멈추니까 Z가 멈추니까 주변에 여기에 이제 밀려났던 은하들이 다시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침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동시에 안 발생하느냐? 이거 당연히 시간차. 이건 60에서 100억 거리고요. 얘는 30억 거리니까 시간차 때문에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모양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추측을 하기로는 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얘하고 정 반대편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정 반대편에 이 두 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할 것이다. 관측되는 우주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은 이제 좌측을 봤습니다. 좌측 끝을 봤습니다. 오른쪽 끝을 봤습니다. 약 20억 광년 정도 중첩되어 있다.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지평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죠. 왜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 왜 이렇게 유사하냐고. 그거는 중첩되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허블 딥필드 5.8절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우주가 이렇게 되겠느냐? 끝을 봤다. 이렇게 끝을 봤다는 거냐? 이렇게? 아니면 끝을 봤습니다. 끝을 봤는데 한 바퀴, 반 바퀴, 4분의 3바퀴 뺑 돈 겁니다. 그래서 안쪽을 봤다는 거냐? 이것은 평평 우주. 얘는 이제 구형 우주.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구형으로 생겼다. 그래서 자 이게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얘를 봤습니다. 얘가 이제 아까 그 동그라미 Z 한 30억 거리, 30억 년 여기서 이쪽을 봤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얘가 한 8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반지름이 얼마냐? 우주의 반지름은 30 더하기 이쪽 30 더하기 이쪽 80, 110억 광년이다. 지금 현재 2017년 지금 현재 관측, 우리가 관측하는 그 우주의 반지름은 110억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138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8억? 28억이 중첩됐다는 거죠. 이걸 38억 광년으로 이제 제가 숫자를 고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3 더하기 8은 11, 11, 그 110억 광년, 138 빼기 11은 네, 28. 그 다음 3번 어미양자호르 자기장 중심축. 네,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장을 이렇게 뿜어내는 이게 또 흡수를 한다는 거죠. 전 우주 공간도. 그런데 우리는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4차원적으로 어떻게 그 자기장 중심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기장 중심축 이렇게 되는 거. 거기서 공간 흡수가 이제 막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우리 공간에서 왜냐면 우리 우주가 여기 딱 걸렸으니까 우리 우주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면 그럼 여기서도 거시 공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슈퍼보이드.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매우 작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작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이 자기장 중심축이 이게 이쪽으로 쭉 뻗어 있는데 이게 혹시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에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전 우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Z축과 자기축에 의한 우주적 진동, 여기서 우주 전체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우주 전체가 또 진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Z축이 또 발생됐다가 발생 안 했다가 이러는 것이고, 이제 우주 자기장 중심축은 이렇게 쫙 뻗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힘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발생을 하죠. 요쪽의 힘과 요쪽 이 자기장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 전체가 돌고 있으면서 또 진동을 하면서 매우 복잡한. 두 번째 그 보이드가 어미 양자월 표면의 육각형 국부 자기장들. 네, 여기가 보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이쪽 안쪽 공간에 은하들이 위치하게 된다. 보이드에 위치한 은하는 우주 회전으로 인해 테두리로 밀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드죠?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이건 뭡니까? 왜 이게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여기에? 없으려면 아예 없던지, 왜 간간히 하나, 둘, 셋, 이렇게 참, 하나, 여기 존재하는가? 제 논리에 의하면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여기 이렇게 하나 딱 위치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위치할 수 있느냐? K사라는 겁니다. K사가 K사 앞동 영상에서 제가 K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K사가 결국 K사가 성장을 해서 은하가 되는데 이 K사는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우리 세상으로 유입된 것이 K사입니다. 이게 중성자별이 되겠습니다. 중성자별이 4차원 세계에서의 중성자별이 그냥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아무데나 떨어지겠죠. 그 중성자별이 여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아마 과거에 여기에 떨어졌겠죠. 여기에 떨어져 가지고 은하가 이제 발생을 급격하게 이제 은하가 발생을 하면서 이쪽으로 밀린다는 거죠. 왜? 우주 전체가 회전을 첫 번째 이제 떨어져야 되겠죠. 이쪽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주 전체가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돌고 있죠. 우주 전체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주 전체의 회전에 의해 가지고 그럼 이것을 좀 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뭐 직선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회전을 하고 회전판 위에 구슬을 놔두면 구슬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표현한 그림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은하들은 하나, 둘, 세 개 있는 은하들은 최근에 발생된 K사 은하들일 것이고 결국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결국 테두리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또 이거는 K사 발생이고 물론 여기에 그 중력에 있던 은하들이 여기에 있던 많이 있겠죠. 은하들이 뭐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이게 폭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간이 있는 은하는 아마 경우 수가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던 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로테이션에 회전을 하다가 폭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이거 우주가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은하들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이쪽으로 가야죠. 얘도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관측을 해봤으면 합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4차원 회전이라서 4차원 회전을 하니까 우리가 4차원 회전을 이해는 못하죠. 근데 아마 제 판단으로는 여기에 그 은하들 간간이 있는 것도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다고 그림에서 이쪽 방향이겠죠. 전부 다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이드가 뭐냐? 이거 조그만 합니다. 이거 보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보이드가 아니고 그 달에 기지가 있습니다. 이거 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껌껌해요. 분명 그 달에 착륙했는데 별빛이 안 보입니다. 똑같은 얘기. 여기가 환하기 때문에 여기를 뒤에 별빛이 많이 오는데 이 빛이 그냥 별빛을 가로막은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그래서 이건 보이드가 아니다. 성운의 빛이 반사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은하 나선발 회전 속도 문제 이것 때문에 암흑물질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암흑물질이 심각히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 문제죠. 은하가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 케플러 법칙에 맞아야 합니다. 근데 케플러 법칙이 안 맞다는 거죠. 이 나선팔이 그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여기가 은하 중심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 아래 제곱승이죠. 만유인력 법칙 아래 제곱이니까 이런 분포를 띄어야 됩니다. 이런 분포가 아니라 이런 분포를 띈다고 합니다. 이게 관측이죠. 관측은 사실이니까 이것은 그냥 이론 계산일 뿐이고 관측이 사실이니까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니까 헤일로라는 암흑물질 관찰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관측을 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암흑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하 관찰에 대한 문제, 케플러 법칙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선팔의 감긴 문제. 케플러 법칙이 맞는다고 헤일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선팔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 모양은 거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지나도 이러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건 아예 틀렸고 이거를 이 속도를 가지고 이게 진실이니까 진실 속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이렇게 꼬인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양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모양이 유지가 되느냐? 이 문제도 해결을 해. 이것이 바로 나선팔 감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선팔이 왜 분리가 되죠? 나선팔이 왜 생기느냐? 나선팔이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은 나선팔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원래 하나였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개가 왜 두 개로 분리되냐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한 개가 두 개로 짠 분리가 됩니다. 그 왜 나선팔이 분리가 되죠? 나선팔 끝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약간 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럼 연하다. 이거 혹시 툭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이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얘는 떨어져 나가야죠. 핑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은하의 모양은 왜 이리 다양한가? 왜 이리 은하의 모양이 다양하죠? 베레벨 은하. 지금 제가 이거 나선팔 은하만 이렇게 제가 올려놨는데 당연히 베레벨 은하 모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은하 모양이 다양하냐는 거죠. 이거는 즉 은하 나선팔 회전 속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다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게 미세 조정이니까. 은하에서 암흑물질은 자식 양자울이다. 전 우주의 암흑물질은 어미 양자울이 되겠습니다. 이 어미 양자울이 전 우주적 스케일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지금 은하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해서는 제가 제 6장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 6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이 이 은하 하나를 절대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에서 암흑물질은 자식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은하에서 암흑 에너지는 역시 자식 양자홀의 회전력이 되겠습니다. 자, 은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왜 꼬불꼬불하게 됐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 이게 양자홀이 막을 회전을 시키면 참 이상하게 꼬불꼬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멤브레인,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멤브레인이 있는 것 같다. 막이죠, 막. 그럼 공간은 뭐냐? 공간은 진짜 말 그대로 텅 빈 겁니다. 공 비었습니다. 텅 비었다. 여기가 공간이라는 거죠. 텅 비었는데 사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사이 아닙니까? 여기 하나 왼쪽 벽, 오른쪽 벽의 사이가 간 아닙니까? 그 간인데 간을 딱 보니까 텅 비은 거예요. 그게 공간. 공간은 진짜로 텅 비었다. 이 막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표현한 그림이 이렇게 꼬불꼬불 됐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거를 보죠. 여기가 팽대부이죠. 중심, 은하 중심에 참 뭔지 모를 자식 양자홀이 사실 관측이 안 됩니다. 이게 관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자홀이란 블랙홀은 검은색 동그라미가 관찰이 됩니다. 제 6장에서 블랙홀은 검은색 동그라미가 관찰되는 거예요. 근데 블랙홀이 한 번 더 뻥 터져야 됩니다. 양자홀이죠. 양자홀은 관측 자체가 안 됩니다. 왜?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공간 자체도 집어삼키고 양자홀은 공간이 뚫린 겁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공간이 뚫리진 않았습니다. 블랙홀이 한 번 더 뻥 터지면 진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양자홀이 탄생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 속에 그 자식 양자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식 양자홀 표면에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이고요. 자식 양자홀 표면에 2D의 세상, 2차원의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공간을 이 자식 양자홀이 회전력이 공간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막 집어삼킵니다. 그 집어삼킨다. 이거 제가 방금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우주 스케일로 집어삼키는 것이고 이거는 은하 스케일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선팔, 여기가 나선팔이고요.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선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팽대부. 여기가 팽대부. 여기 가운데 여기가 팽대부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저 밖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밖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자화가 안 된 거죠.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공간이. 근데 여기서부터는 공간이 양자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양자홀이 3D 막을 휘말아 은하의 차원을 떨어뜨린다. 이게 차원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3차원입니다. 3차원 XYZ 가로 세로 높이가 직선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래 제곱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래 제곱 법칙,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아래 제곱으로 딱 멋있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말렸다는 거죠. 꼬불꼬불. 이게 몇 차원이냐? 이것이 3차원일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이 아니라 3차원보다 낮다는 거죠. 양자화가 되었다. 제 1장에서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도대체 차원이 뭐냐? 공간이 뭐냐? 양자화가 뭐냐? 이게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게 직선은 1차원이죠. 얘를 꼬불꼬불 당깁니다. 당기면 이게 몇 차원이냐? 이게 몇 차원이냐? 여기는 0.73차원이고 여기는 퀀텀 0.27 차원이다. 차원이 여기서도 1.73 차원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1.73 차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의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의 세상. 예를 들어서 2.3차원, 2.7차원, 여기는 3.0차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차원에 가깝고 여기는 2.7차원에 가깝다는 거죠. 2.7차원이라는 거죠. 양자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화된 은하 두께의 중력 차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얘를 휘어보죠. 얘를 직선으로 쫙 뻗습니다. 얘를 휘면 이제 선을 이렇게 휘는 거 아닙니까? 선을 휘는 거죠. 선을 휜다. 아래 제곱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휘어보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두께 전체를 휘어보겠습니다. 그럼 선이 두껍지 않습니까? 선이 두꺼우면 이게 잘 안 휘어진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엄청나게 잘 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은하 전체는 이게 중력 차원이 여기는 그 아래 제곱 법칙이죠. 근데 여기 세상은 한 단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차원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래 1승 법칙이라는 겁니다. 2차원 세상, 우리 3차원 세상은 아래 제곱 중력, 2차원 세상은 아래 1승 중력 법칙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느냐? 2하고 1하고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n승 법칙이다 이거는. 여기는 우리가 여기 나선팔 있죠. 은하 전체를 해석할 때 나선팔에는 아래 n승 법칙을 적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은하의 차원은 3차원도 아니고요. 2차원도 아닙니다.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은하의 차원은.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당연히 리지드 바디죠. 딱 그 리지드 바디. 요 가운데 부분을 뜻합니다. 여기는 멀찍하게 좀 뜸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선팔이 뜸성 있는 거고, 요 가운데 여기는 아주 똘똘 심하게 말아버렸습니다. 이것이 고체이지 않을까요? 공간이 딱딱한 고체로 왜 두께가 두껍다는 겁니다. 두께가 두껍고 또 다다다닥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공간으로 되는. 그래서 여기는 고체가 될 것 같습니다. 고체 아래 1승 법칙. 그래서 이제 팽대부 여기 리지드 바디가 된다. 공간 양자화가 심하게 발생을 해서 꼭 강체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체, 강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거는 강체 운동이죠. 팽대부가 여기가 팽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쫙 뻗어가는 그 이유가 이게 공간이 리지드 바디가 돼버렸다. 나선팔 부분, 여기 나선팔 이렇게 있는 부분은 그 양자화된 공간의 골짜기가 이제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전은 물질이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즉 물질 항성들이 회전을 하고, 두 번째는 양자화된 공간이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 물질은 케플러 법칙을 따릅니다. 그 물질은 이거 있죠. 이거 계산. 물질, 항성들이 회전하는 거는 케플러 법칙을 이렇게 따르는데, 공간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과 항성 속도를 합하면 실제 관측 속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전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왜 안 변하는 거죠?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양이, 나선팔 모양이 안 변하는데, 이거는 공간이 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양자화된 공간이 회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이 회전하는 거, 항성이 회전하는 건, 이게 항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성이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항성의 위치는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의 모양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선팔의 모양은 안 변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선팔이란 공간이 양자화됐다. 자, 그러면 분명 우리 태양, 우리 지구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논리로 여기는 N승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 제곱 법칙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제 설명이 맞고, 절반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N승 법칙은 이거 전체 두께를 해석할 때는 N승 법칙이 되고, 우리 그 지구, 태양, 달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 태양, 달을 해석할 때는 두께가 아니죠. 요거 직선막 아닙니까? 직선막. 이거랑 같다는 겁니다. 여기도 직선이죠. 물론 제가 그림을 너무 양자화지게 너무 꼬불꼬불하게 그렸지만, 사실 또 엄청나게 직선이 쫙 뻗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직선이 쫙 뻗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그런 거지. 직선으로 여기 쫙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 제곱 법칙을 성립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 지구, 달, 가까운 거리를 해석할 때는 아래 제곱 법칙이 되는 것이고, 먼 거리를 해석할 때는 약간 좀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력이. 그리고 은하 전체를 해석할 때는 아래 N승 법칙을 적용해야 되고, 여기 팽대부에서는 강체를 적용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냐? 알 수가 없다. 2차원으로 양자화가 돼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여기가 XYG예요. XYG. 그리고 밑으로 툭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A 공간입니다. 우리는 A 공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밖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푹 꺼진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양자화가 진행될수록, 똘똘똘 말면 말수록 나선팔의 개수는 많아지고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즉 이건 나선팔 개수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이건 나선팔 개수가 더욱더 막 이렇게 많아지면 쪼개지면서 더욱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욱더 똘똘똘 많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아버리니까 나선팔이 선명해지죠. 그리고 그 말리는 그 공간도 계속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양자화가 진행될수록 나선팔 개수는 많아지고 더욱더 선명해진다. 항성의 속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항성의 속도는 이 속도는 뭐냐? 관측 속도는 첫 번째 양자화 공간의 회전 속도가 있고, 두 번째 자체 직진 속도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양자화 공간의 회전 속도는 이게 공간이 그냥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물질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 왜 2차원 양자홀이 똘똘똘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해가지고 공간을 똘똘똘 말면서 계속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이 행성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직진. 그 두 개의 그 두 개를 합해야 한다. 항성의 속도는 양자성을 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가 갑니다. 얘가 이게 우리는 공간이 회전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이 회전하는 거는. 근데 이제 뭐 태양이 회전하는 거, 태양이 이제 이렇게 이게 태양이다.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회전하는 건 우리 관측 가능하니까 그거는. 근데 양자성을 띈다는 겁니다. 양자성. 그림이 여기 있네요. 태양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태양이 여기를 나선팔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등속도 간격으로 이렇게 뛰어넘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즉 양자성. 그 속도가 요만큼 갔으면 그럼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다가 태양의 공전 속도가 느려지다가 여기 산 꼭대기에 왔습니다. 그럼 가장 느려지겠죠. 그럼 산을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점점 더 태양의 공전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양자성을 띠게 된다. 자, 여기 보죠. 이게 은하를 관측한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출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 좀 스케일을 키워보면, 왜 이렇게 출렁이죠, 이렇게?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행성 이렇게 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왜 올라가죠, 위로? 어떤 것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심하게 출렁거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출렁 하는데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출렁 이렇게 왜 이리 다양합니까? 이게 속도 분포가. 이거는 헤일로가 있다? 그러면 은하마다 헤일로가 있다. 암흑 물질이 있다. 그럼 암흑 물질도 이렇게 보기 좋게 있는 게 아니죠. 얘랑 맞추려면 암흑 물질도 꼬불꼬불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암흑 물질이 꼬불꼬불하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아,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꼬불꼬불 암흑 물질이 있다면 암흑 물질도 이렇게 꼬불꼬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여기 아까 제가 아래 N승 법칙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디스크가 아래 제곱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표준 직선으로 빳빳하게 직선으로 쫙 뻗은 모형이고 얘는 꼬불꼬불해진 모형. 아래 1.2승도 있을 수도 있고 아래 1승도 있을 수도 있고 아래 0.8승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똘똘 말았냐, 은하의 공간이 얼마만큼 양자화가 진행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니까 항성의 속도는 양자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아기 은하는 이중 나선으로 시작합니다. 즉 맨 처음에는 골고루 평평하게 퍼져 있습니다. 제가 5.5장에서 이제 은하 6.4장 K사 설명할 때 은하가 이렇게 탄생이 된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하가 꼬불꼬불하죠. 근데 맨 처음에는 평평했습니다.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은하가 탄생을 했는데 그 수소들이 평평하게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자식 양자울이 똘똘똘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기 은하일 때는 평평하게 있었는데 이제 똘똘똘 마니까 이중 나선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중 나선이 이제 골짜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수소들이 골짜기로 몰리지 않습니까? 수소들이 골짜기로 빠져듭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빨리 이른 시일 내에 탄생하게 됩니다. 즉, 이 골짜기가 생겨버리니까 골고루 퍼져 있던 수소가 골짜기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성이 이른 시일 내에 항성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항성이 탄생하는 메커니즘 아니냐. 항성이 은하도 빠른 시간에 탄생이 되고 항성도 빠른 시간 내에 탄생이 되고 타원형 은하는 양자화가 거의 종료된 상황이다. 이제 똘똘똘 만다라는 뜻이 얘가 이제 처음에는 아주 급하게 빨리빨리 회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전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결국 이것보다 훨씬 더 다 똘똘똘 말아버리는 거죠, 얘가. 그러면 전부 다 고체가 됩니다, 이게.
이게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돌돌돌돌돌 계속 돌돌돌돌 이렇게 당기는 거죠, 결국은. 가지고 타원형 은하는 이거 아니냐. 전부 다 리지드 바디. 양자화가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저 뒷동영상에서 설명을 하고 어미 양자홀의 흡수에 의해 발생된 미약한 회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원형 은하도 미약하게 돌고 있습니다. 돌아야만 제 논리가 성립을 합니다. 전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식 양자홀 사건의 지평선은 육각형 모양이다. 제가 계속 육각형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블랙홀은 동그라미 이렇게. 네, 블랙홀은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양자홀은 육각형이 무조건. 이게 원으로 한다. 그럼 이거 헛돌지 않겠습니까? 원은 헛돌죠. 근데 육각형은 렌치 아닙니까? 렌치 역할. 가지고 육각형이 되면은 아주 공간 흡수를 렌치가 돌려버리니까 공간 흡수가 잘 됩니다. 이제 끝으로 이거 제 논리가 성립을 하려면 나선팔 끝 막이 떨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얘를 똘똘똘 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럼 돌리면 여기 뭐 막이라고 했고 여기에 막이 이렇게 회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돈다는 표현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이것이 이제 막 어떤 뭐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못 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은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니까 뭐 공간을 이렇게 돌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공간도 돌아간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끊어졌습니다. 여기 끊어졌죠. 공간이. 이게 끊어지니까 공간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뺑뺑. 둘 중에 이거는 공간이 안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림 아닙니까? 근데 지구예요.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제 판단은 은하 스케일에서는 이게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 스케일에서는 이게 맞고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고, 은하 스케일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렇게 나선팔 모양이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 돌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뭐 태풍의 발생. 뭐 이거는 심심풀이로 태풍도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있는데 태풍이랑 지금 은하 나선팔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뭐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풍도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면 태풍의 눈이 육각형 모양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도 이게 눈 아닙니까? 은하의 눈이 육각형 모양일 거라고. 즉 얘나 지금 같은 상황이다. 즉 이게 지금 공간이 양자화가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 이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지구에서도 공간이 이렇게 도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혹시 이거 아니냐. 왜 태풍도 이렇게 도니까. 그래서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발생된다는 겁니다. 공간을 휘말아야 할 최소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똘똘똘 이렇게 휘어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공간을 휘어 말지 못하면 태풍이 발생 안 된다는 거죠. 공간을 휘어 말았다. 네, 이렇게 공간을 첫 번째 휘어 말아야 됩니다. 공간을 이렇게 휘어 말면은 그 순간 갑자기 태풍이 한꺼번에 샥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태풍이 샥 발생됩니다. 갑작스럽게 공간을 휘말아야 하는 최소 에너지 레벨을 넘으면 갑자기 태풍이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경로, 태풍이 어떻게 갈까? 공간 밀도가 낮은 곳으로, 즉 공간 양자화가 쉬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뭐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 가지고. 근데 어떤 곳은 조금 하다가 어떤 곳은 훨씬 더 심하게 저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공간 양자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좀 두껍다 공간이, 여기는 공간이 좀 얇다. 그럼 태풍이 얇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공간 밀도가 낮은 쪽으로, 즉 공간 양자화가 쉬운 쪽으로 태풍이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소멸, 태풍의 힘이 작으면 공간이 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결국 뭐 은하의 논리나 태풍의 논리나 공간이 휘었다. 그 다음 중력 렌즈 현상을 좀 설명해 보면, 빛은 중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빛은 휘어진 공간 그대로 따라 직진하게 되겠습니다. 중력,
더 뒷장에서 왜 빛이 중력과 관련 없는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은하 공간이 양자화되어 볼록 렌즈가 되었다. 볼록 렌즈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직선 아닙니까? 띠. 여기가 띠라는 거죠. 이게 노멀 스페이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스페이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께를 보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건 이제 위크 스페이스, 약한 스페이스. 여기는 이렇게 아주 두껍다는 거죠. 공간 두께가. 리지드 스페이스. 이거 보면은 꼭 볼록 렌즈일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중력 렌즈 효과이지 않냐. 그러면 그 중력이 어떤 중력이냐? 우리 3차원 중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 양자홀이 일으키는 2차원 중력에 의해 가지고 공간이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더 휜 거죠. 더 휘었다. 쉽게 말하면 1승 법칙. 여기는 1승 법칙으로 휘고, 여기는 2승 법칙으로 휘고, 은하 공간의 회전이 빛의 방향을 회전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회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도 물질은 영향을 안 끼치는데, 공간이 회전을 해요. 공간이 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빛은 회전되는 공간 그대로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회전되면 빛도 그 공간 그대로 따라 회전을 해야죠. 혹시 이것 때문에 또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볼록 렌즈가 됐다. 두 번째 공간이 회전하니까 빛도 그 회전되는 공간 그대로를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중력 렌즈 현상의 모양은 은하 나선팔 모양과 동일하다. 자, 중력 렌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리 다양합니까? 이게 모양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거는 두 개 아닙니까? 하나, 둘. 여기는 십자가인데 여기는 또 왜 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는 왜 또 원입니까? 이게 이 모양이 여기랑 지금 두 개 아닙니까? 나선팔이 하나, 나선팔이 둘. 그러니까 이 은하를 거치면 이게 되는 거 아닐까? 나선팔이 네 개 이거? 네. 한 네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은하를 거치면 혹시 이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 요거 아주 불규칙하죠? 네, 불규칙. 여기 좀 넓지 않습니까? 여기는 좁죠? 여기 넓지 않습니까? 여기는 좁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 타원형 은하. 나선팔이 없는 은하. 전체가 타원형으로 돼버렸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의 모양은 나선팔 모양과 동일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태양 코로나 온도는 표면의 200배. 여기 태양 코로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온도가 태양 표면의 200배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온도는 순차적으로 첫 번째 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니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도인데, 한 6000도? 6000도인데 어떻게 이게 200배도 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를 태양 코로나 온도 문제라고 합니다. 그거 누구도 설명을 못하고 있죠. 역시 똑같은 논리로 설명해야 되지 않나. 자기장의 모양은 국부막과 동일하다. 즉 여기 태양의 전체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국부 자기장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라는 거죠. 막을 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했던 이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전체 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의 막이 있고 우주 국부 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주 아름답습니다. 왜냐? 어미 양자홀은 가장 안정적인 것이 어미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불안정하죠. 태양은. 이게 뭐냐? 이게 막을 휘었다는 겁니다. 막을 휘었다. 공간을 휘었다는 뜻입니다. 그 휘어진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 여기 은하 나선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뭐 항성들밖에 물질들밖에 이해 못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그 농축, 응축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게 나선팔에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기장을 휘어진 공간을 따라 가지고 그 자기장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휘어진 공간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제 응축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막을 휘기 위해서는 매우 큰 에너지가 필요하며 휘어진 막이 터진 것이 플레어다. 여기가
여기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근데 이게 풍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여기가 펑 터졌습니다. 터지면 플레이어가 터졌다는 거죠. 그럼 뭐가 터졌냐? 공간이 터졌다는 겁니다. 막이 터져 버렸습니다. 막이 터지면 그 막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막이 터졌는데 막을 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됐고 그것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터진 에너지가 여기 그 공간 막이 플레이어 여기 코로나 여기로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배 더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진 막으로부터 매우 큰 에너지가 코로나로 방출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온도가 여기가 이제 전체 공간이 출렁출렁 해버리겠죠. 왜 공간이 터져버렸으니까. 그래서 200배도 높은 거 아닌가. 결국 핵심은 뭐냐? 막이 존재하는 것 같다. 막이 휘어지고 끝으로 이제 벤 앨런대 이제 태양도 해석을 했으니까 은하도 해석했습니다. 은하 해석했고요. 태양 해석했고 그럼 지구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공간막을 양자화시켰다는 겁니다. 논리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공간막이 있는데 그 공간막이 꼬불꼬불해졌다. 양자화되었다. 지구가 자기장에 이렇게 뿜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벤 앨런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벤 앨런대가 이게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죠. 이렇게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즉 태양풍이 우리 지구가 뿜어내는 자기장 공간을 쉽게 못 뚫는다는 겁니다. 그럼 쉽게 못 뚫는다. 뭐 또 우주 스케일에서 이렇게 뚫으면 우리 우주로 짠 나타나고 못 뚫는다는 거죠. 쉽게 못 뚫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Z로 뿅 하고 방출이 되겠습니다. Z로 뿅. 입자들은 양자화된 막의 골짜기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꼬불꼬불해졌다는 겁니다. 여기 밑이죠. 밑으로 골짜기고 여기 검은색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은 산 등성이고, 그러니까 골짜기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막이 두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된 거죠. 양자화가 골짜기 이렇게 여기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입자들은.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당연히 검은색이죠. 입자가 위치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뭐냐? 지구가 미세 조정을 함으로 지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양자화를 시켜가지고 미세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지구가 아름답다. 태양 역시 공간을 이렇게 양자화 시켜서 태양이 아름답게 되겠습니다. 은하 역시 마찬가지. 은하가 자식 양자홀이 공간을 양자화를 시켜가지고 꼬불꼬불 은하가 아름답게 나선팔도 형성이 되고 등등 은하가 아름답게 형성이 됩니다. 우주 스케일에서도 우주적으로도 어미 양자홀이 공간을 이렇게 양자화를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안정적인 우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미세 조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곳에서 미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세 조정 이렇게 모든 곳에서 미세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 뭐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미세 조정 여기랑 여기의 원인이랑 같다는 겁니다. 같아야 아주 아름다운 우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원인하고 따로따로다. 이렇게. 그럼 이거 이렇게 끊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이게 이게 아름다운 우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안 됩니다. 반드시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을 미세 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미세 조정은 어미 양자홀이 절대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어미 양자홀이 암흑물질이고, 은하를 지배하는 것은 자식 양자홀이 암흑물질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